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폼을 나갔죠. 매트릭스 폼을 나가서 이제 그 베리언스 대신에 코베리언스 쓰고 이제 실수값 대신에 스칼라나 벡터를 썼어요. 그래서 별게 없었고 그냥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그 똑같은 그 회기 정리라는 폴더 있어서 파일 있어서 그거 보시면 되고 많이 어려울 게 없고 그냥 이거는 빨리빨리 넘겨볼게요. 이제 베리언스 코비레스 매트릭스는 이제 어떻게 전개를 했냐면 식은 똑같아요. 대신에 얘는 매트릭스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 뒤에 트랜스포즈가 있었어요. 그렇죠? 트랜스포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행렬 연산도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아닌 랜덤 벡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앞으로 빠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일로 빠지고 이 같은 경우는 일로 빠져서 결국에는 A랑 B 트랜스포즈 가운데 코비런스 XY가 있는 이런 형태였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코베리언스 뭐 AX 혹은 뭐 BY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A 앞으로 꺼내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B 트랜스포즈죠.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그냥 나오고 뒤에는 트랜스포즈 쓰여서 나오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 리그레이션에서 어떻게 매트릭스 폼을 쓰냐라고 하면은 제 Y는 그냥 모두 열벡터로 쓰기로 했고 X는 이제 인터셉트에 해당하는 첫 번째 컬럼 그리고 이제 X에 해당하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두 번째 컬럼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고 베타는 이제 베타 제로, 베타 원 이런 식이 있어서 이거 두 개를 곱하고 입실론을 더해줘서 이런 형태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오늘은 이제 X를 좀 더 늘릴 거예요. X를 좀 더 늘려서 이제 멀티플 리그레이션 다중회기로 공부를 할 거고 그만큼 베타도 늘어나겠죠. 해서 뭐 많이 한 게 없었고 뭐 이제 이렇게 쓰면 무조건 숫자 1이 아니라 원벡터라고 했었고 이제 에러나 y의 분포도 똑같았습니다. 원래는 에러가 0, 이제 모르는 분산, 모르는 시그마 스퀘어라는 그런 분산을 따랐는데 똑같은데 대신에 이것도 이제 상대행열의 시그마 스퀘어를 곱해 준 꼴이죠. 그래서 다 IID니까 여기 다 0이고 여기 대각선분에만 다 분산이 들어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이거 0 아니고 0 벡터입니다.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0 벡터예요. 이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이제 y의 분포도 결국에는 엡실론의 분산을 따르고 x베타라는 기대값을 가지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OLS도 똑같았어요. OLS도 똑같았고 이거를 이제 행렬 미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이거부터 보면은 B 트랜스포즈 A를 이제 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A가 나온다. 그리고 B 트랜스포즈 A, B를 B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이제 한 번 A 쓰고 두 번째 거는 트랜스포즈 C여서 A 트랜스포즈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쓰되 이제 A가 시메트릭 하면은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 A가 나온다라고 했었고 우리가 하는 OLS에서도 대부분 시메트릭이라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햄매트릭스라는 개념이 나왔죠. 밑에를 좀 보면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밑에 갔다 올라오면 햄매트릭스는 뭐였냐면 이제 여기는 y를 x로 프로젝션이라 썼는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원이랑 원벡터랑 x벡터의 컬럼 스페이스였죠. 얘네가 스팬하는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게 헤메트릭스였어요. 가장 중요한 특성 두 개가 뭐였냐면 이제 시메트릭하고 아이덴포턴트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이덴포턴트. 아이덴포턴트는 이제 그 제곱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었고 그거 아니네요. 가장 중요한 이제 b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이렇게 했더니 b가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 y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x 트랜스포즈 x가 인버터블 한다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가역이라는 걸 가져야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했고 얘랑 가역인 공식 명제들이 있었죠. x가 무조건 플랭크거나 x 트랜스포즈 x도 플랭크여야 된다라는 말이 똑같았고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부분 한번 더 짚어볼 거라 여기서는 좀 그냥 툭툭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y hat 같은 경우는 x 곱하기 b였는데 이제 b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늘렸었죠. 대신에 너무 길다 보니까 여기 x부터 x 트랜스포즈까지 우리가 h라고 했고
이게 결국엔 이렇게 보면은 y에 또 똑같이 처음에 우리가 1단원, 2단원에서 했던 것처럼 y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나타낼 수 있었고 이제 h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간단하게 잔차 벡터 2를 i-h에다가 y를 곱해준 형태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의 분포는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H라 매트릭스가 있었고 H0 매트릭스도 있었어요. H0 매트릭스는 뭐였냐면 이제 원벡터가 생성하는 공간으로의 프로젝션이었죠. 그래서 H랑 다른 점은 이제 X벡터를 생각하지 않는다까지였습니다. 얘 똑같이 어시메트릭하고 아이덴포턴트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원벡터랑 X벡터가 스팬하는 공간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를 쳐보면 이 동그라미가 모델 스페이스죠. 좀 잘 못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 모델 스페이스죠. 이 모델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OLS를 했는데 그리고 이 거리가 가장 짧은 거를 찾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짧은 걸 찾는 게 뭐였냐면 프로젝션이었고 그래서 프로젝션 형태로 봤더니 여기 원점과 여기 y에서 프로젝션 찍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가장 짧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찾는 그 OLS의 최적점이었고 여기가 이제 잔차 벡터였습니다. 그리고 원 벡터의 프로젝션 하는 것이 y바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 자체는 이제 똑같죠. 첫 번째랑 대신에 우리가 매트릭스나 벡터 형태로 표현해줬다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STO랑 SSE랑 SSR도 모두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가능했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꼴이 다 똑같았어요. 이렇게 쓰든 트랜스포즈를 써쓰든 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개 해보면 SSTO랑 SSTO는 SSE랑 SSR의 합 형태로 나타낼 수 있었고 항상 Y 트랜스포즈 5 곱하기 Y 형태로 나타냈는데 그냥 관련된 거를 똑같이 쓰면 된다고 했어요. 얘는 Y 마이너스 Y 반이니까 그냥 항등행렬에서 H로 빼준 거. 그리고 SSE 같은 경우는 Y에서 Y 햇 빼준 거니까 그냥 항등행렬에서 H 빼준 거. 그리고 SSR 같은 경우는 Y 햇에서 Y 밥 뺀 거니까 H에서 이제 H0 빼준 거를 가운데 넣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잘못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똑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SE랑 B랑 이제 독립인 거를 증명했고 가우스 마커프 티어럼도 증명을 했고 MSE가 왜 시그마 제곱의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트도 증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다시 할 거고 이거 어차피 지금 우리가 n-2잖아요. 그러니까 원 벡터랑 x 벡터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를 증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피계까지 이제 증가를 시킬 건데 이 부분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뭐 SSE랑 B 이거 독립인 거는 그냥 B랑 잔차랑 이제 코비런스가 0인 것만 보여주면 됐으니까 쉽게 그냥 그때 말했던 것처럼 I-H 앞으로 빼고 이 부분 뒤로 뺐더니 결국 0이 나왔다 해서 증명을 잘 했고요. 가우스-마커프 디어럼 같은 경우는 리니어 에스티메이터 중에 얘가 가장 미니멈 베리언스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우리 특정 미니멈 베리언스를 설정을 했죠. LS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럼 다른 리니어 에스티메이터를 갖고 와서 얘가 언바이스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그 분산의 차이를 가지고 당연히 분산이 더 작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리언스가 0인 걸 보여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거를 제가 안 썼던데 LS입니다. 미안합니다. LS가 아니고 얘는 이게 맞네요. 그래갖고 그래서 어떤 에스티메이터를 데리고 갖고 오던 간에 LSE가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고 여기까지고 어차피 정말 똑같은 내용이라서 오늘 하는 게 똑같은 내용이라서 오늘 하는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멀티플 리그레션이고요. 나중 얘기인데 이게 원이 있고 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을 대부분 이용해서 그냥 이제 우리가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이거였잖아요. 그냥 써보면 있을까요? 쓰고 이런 형태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이 베타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써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뭐 베타 1 xi, 베타 2 xi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똑같이 입실을 오는
이런 형태로 점점 변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그냥 똑같이 매트릭스 폼 그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irst order 모델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여기 이제 여기선 x1이랑 x2를 이제 x1 말고도 x2라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하나 더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3차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냥 가정은 똑같거든요. 가정은 똑같이 이제 입실론의 기대값을 0으로 두고 y의 기대값, 리스폰스의 민을 이런 식으로 두면 원래는 우리가 라인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베타 제로가 인터셉트였고 베타 원이 슬로프를 감당했으니까 라인이었는데 이제는 3차원이 되니까 라인이 아니라 플레인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할 건데 저 지금 베타 제로가 1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게 그 3차원이 저도 익숙치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인 이 평면이 그려진 거죠. 그래서 실제 yi 값이 여기 있는 거고 xi랑 xi1이랑 xi2가 여기서 이제 제공이 되어 있으면 여기 이 점이 찍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기는 x1이랑 x2 두 개만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어떻게든 그릴 수 있어요. 근데 x3가 나오게 되면은 4차원이 돼서 그림을 다시 못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 직선이나 플레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이제 초평면인데 그림을 그리지 않을 거고 대충 이런 형태로 사고가 전개된다는 것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됐고 이제 똑같습니다. 베타 제로는 똑같이 플레인 인터셉트여서 x1이랑 x2가 둘 다 0일 때 플레인 인터셉트를 말하는 거고 베타 1은 x5, x2가 이제 유지되고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이제 y의 기대값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또 베타 2도 그대로 x1이 가만히 있을 때 x2의 한 단위가 증가했을 때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 증가량을 말하는 거고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베타 제로 베타 1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편미분을 해야 되죠. 여러 개가 많으니까. 그래서 x1으로 미분하거나 x2로 미분하는 경우 그냥 이제 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부분 편 회귀계수라고 하는데 뭐 똑같은 의미니까 받아들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가 이제 이 일반적인 선형 모델인데 한번 볼게요. 그 조심을 하셔야 될 게 p-x가 1부터 p-1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x라는 변수는 p-1개가 있는 거고 베타 제로라는 인터셉트가 있어서 총 우리가 구해야 되는 베타는 p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보시면 사실 이제 뭐 당연히 안 되지만 좀 x 제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근데 사실 없는 값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해서 제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베타 2 x2에서 점점점 늘어나서 p-1까지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가정은 똑같습니다. 입시도는 똑같이 노말 분포 안 떼도 되는데 아무튼 어떤 평균이 0이고 분산은 모르는 이런 분포를 따를 거고 yi도 똑같은 분포를 따를 거예요. 그럼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가 p개로 늘어났어요. 총 p개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x1부터 xp-1까지 이제 프레딕터라고도 하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이 독립 변수가 p-1개 존재를 하고 어떤 하이퍼플레인의 인터셉트를 담당하는 베타 제로가 한 개 존재해서 총 p개의 파라미터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정은 동일하고 익스펙테이션을 씌워서 우리가 점을 찍어봐도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냥 이제 베타랑 x만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평면 형태로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이걸 그릴 수는 없어요. 그릴 수는 없으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변수가 3개일 때는 이런 플레인에서 놀았으니까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똑같은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어렵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영어 단어 잘 몰라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제너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이런 상황을 알아본다라고 나왔어요. 어떤 상황을 알아내면 이제 뭐 당연히 p-1개의 x가 존재하고 퀄리테이티브라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질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y 값들은 다 실수 값을 다뤄서 퀀티테이티브라고 해서 양적이에요. 근데 질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다음 주에 제가 발장하는 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회귀 분석은. 근데 X가 여러 개 있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예측을 해주고 싶어요. 남자, 여자를 어떤 식으로 라벨링을 할까? 예를 들어서 0 아니면 1로 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혹은 퀄리테이티브라고 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리그레션을 할 때, 심플 리니어 모델로 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서 멀티노미얼로 해서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그냥 다항식으로 하는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터랙션 이펙트는 뭐냐면 이것도 아마 8단원 가서 배우실 텐데, 어, 이런 식 있다고 해볼게요. y가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2 x2 x3라고 해볼게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x2 더하기 베타 3 x1 x2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회귀잖아요. 이제 x1 x2가 인터랙션 이펙트가 뭐냐면 얘 둘이 이제 곱해질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말하는 게 인터랙션 이펙트입니다. 이게 아마 방금 제가 말씀드린 퀄리테이티브랑 폴리노미얼이랑 인터랙션 모두 8단원에서 이제 더미 베리어블 통방에서 한번 해보실 수도 있는데 더미 베리어블을 갖고 와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배우실 겁니다. 아마 기말고사 범위라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트랜스폼드 베리어블스는 그냥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박스콕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박스콕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건데 이거 ESG 들어올 때 문제로 냈나? 전 기초에서 본 것 같은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을 말하는 건 파라미터에 대해서 리니어하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밑에 세 가지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에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선형이라는 거는 x가 아니라 베타에 대해서 선형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니어입니다. 얘는 리니어일까요, 아닌가요? 얘는 리니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베타 1의 제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같은 경우도 리니어라고 볼 수 있죠. x1, x2 있어도 베타에 대해서는 리니어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리니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네, 아무튼 결국에는 이제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타에 대해서만 리니어하면 우리가 다 리니어 모델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됐고, 이제 뭐 나오는데 똑같아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이겁니다. i가 있고 1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y를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x는 심플 리니어로 생각해 보면 1이 있고 x1부터 뭐 xn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얘는 그래서 n 곱하기 2 매트릭스잖아요. 얘가 데이터의 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n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i에 해당하는 건 데이터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1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데이터에 해당하는 x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x21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데이터에 해당하는 x1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i1인데 여기서는 콤마가 있어요. 콤마 쓰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p-1 위에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1까지 있고 입실은 똑같이 있다라는 거고, 똑같죠? 베타는 언노운 파라미터, 절대 랜덤이 아니고, y는 우리가 랜덤이라고 했어요. 입실론 때문에. x들은 그냥 이제 독립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usually n이 p보다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수가 무조건 프로젝트의 수보다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조금 더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폼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혜윤이 정리하면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매트릭스 폼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여기만 있었죠. 여기만 있었는데 여기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늘어난 거 말고는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늘어난 거 말고는 차이점이 하나도 없고 이제 첫 번째 오는 숫자가 무조건 행 인덱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숫자가 이제 컬럼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드릴 게 없어요. 그냥 여기만 좀 넓어졌다. 그리고 베타 2부터 베타 p-1까지 이 부분도 커졌다. 이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뭐 차원 써보면 얘는 n 곱하기 p 차원이죠. 얘는 p 곱하기 1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m 곱하기 1, 그러니까 컬럼 벡터 되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할 거,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미안합니다. n이 그냥 이거 1부터 시작하고, 아이고 줄면서 했나 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또 똑같이 x도 여기 디자인 매트릭스가 좀 더 커진 형태로 나타난다. 알고는 어려울 게 없고 밑에도 똑같아요. 엡실론도 똑같이 0벡터, 이거 벡터입니다. 볼드체니까. 그리고 코베리언스가 이제 똑같이 시그마 스퀘어에 이제 항등력 곱한 거 n 곱하기 n짜리. 그리고 다 똑같습니다. 할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게 많이 없다고 해서 이거는 제가 복습하려고 갖고 왔어요. 그냥. 그럼 같이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이제 이 부분만 좀 달라졌죠. 원래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이었는데 이 부분만 했는데 어차피 결국에는 x y-x 베타로 퉁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적을 나타내주고 트랜스포즈로 바꿔주고 뭐 계산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를 텐데 제가 이거를 마이너스 2 y 트랜스포즈 x 베타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스칼라니까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에서 미분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b에 대해 미니마이즈 하려면 아그민을 구해야 되죠. q 펑션을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컨벡스니까. 했더니 이 부분, 여기 부분은 이제 베타 트랜스포즈를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2x 트랜스포즈 y만 남고 이 부분 이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좀 부끄러운데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베타 트랜스포즈가 있죠. 베타 트랜스포즈 미분하니까 x 트랜스포즈 x 베타만 남습니다. 근데 베타가 더 있네 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또 트랜스포즈 를 한 번 더 씌워요. 이거 트랜스포즈 씌우면 베타 트랜스포즈 x 베타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똑같이 그럼 아까랑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게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아마 이 방법이 절대 맞는 방법이 아닐 텐데 어차피 우리는 x 트랜스포즈 x가 이제 시메트릭이라는 걸 아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메트릭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두면 베타의 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에 x 트랜스포즈 y가 나오더라 였고 어떤 과정이 필요했냐면 x 트랜스포즈 x가 무조건 인버터블 해야 된다. 가역이어야 한다는 거고 얘랑 똑같은 말이 x의 랭크랑 x 트랜스포즈 x의 랭크가 똑같은데 무조건 풀랭크인 p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풀랭크가 p인 이유를 좀 생각하면 n이 우리가 항상 이런 형태라고 했죠. 그러면 뭐 n p니까 우리가 랭크를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무조건 선형 독립인 컬럼의 개수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블랭크다. 그러고 여기도 뭐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방금 우리가 했었고 그리고 MLE를 구해도 우리가 그때 첫 번째 시간에 이제 MLE로 구하든 OLS로 그러니까 그때는 LSE였죠. LSE로 구하든 베타에 대한 추정량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MLE를 써봐도 이거 이제 그냥 조인트 PDF 다 곱한 거죠. 조인트 PDF 다 곱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근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식이랑 똑같더라. 그래서 베타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OLS든 ML이든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여기서도 아마 제가 안 구해놨는데 구해 보시면 ML리로 했을 때 시그마의 스퀘어드가 조금 더 과소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고 이제는 민 리스폰스의 추정 관한 내용인데 이거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게 x 그냥 스몰 x잖아요. 얘는 한 개짜리입니다. 한 개짜리. 한 개짜리라서 우리가 x를 지금 n 곱하기 p 매트릭스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벡터로 보였습니다. x 트랜스포즈 베타는 이 y 그냥 이제 하나짜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y1에 대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x 트랜스포즈 베타고 그리고 y 햇을 씌우게 되면 베타 자리에 b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다 가정이랑 결과는 다 비슷비슷한데 매트릭스뿐만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i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i번째 x가 들어가서 b를 곱해준 값이고, 그리고 잔차는 뭐 첫 번째 잔차부터 n번째 잔차까지 있겠죠. 각각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거 했고, 이 경우에도 똑같이 x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햄 매트릭스를 써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햄 매트릭스는 의미는 같은데, 우리가 심플에서 했던 거는 x 하나랑 x1이랑 원벡터 이 두 개로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x가 좀 많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햄 매트릭스로 써서 y 햇이 hy였고요. 그래서 잔차를 i-h에 y로 곱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댐 매트릭스 얘기에다가 조금 더 잔차 공간 얘기를 써와서 그 부분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뭐 코비런스 B만 조금 증명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에 x 트랜스포즈 y고, 그럼 요거 앞에 그냥 빠지고, 이 트랜스포즈에서 빠지면 이 코비런스 오브 y는 시그마 스퀘어에 in 곱하니까 이거 안 곱했어요. 그냥 이것만 뒤에 빼놨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날라가서 이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똑같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서 이거 놔두도록 할게요. 제 SSE인데 네, 이것도 똑같아요. 대신 MSE에서 자유도가 바뀌는 부분만 조심해 주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n-1을 빼줬잖아요. 그 자유도를 어떻게 구했냐면 전체 개수에서 파라미터가 자유롭지 못한 거를 빼주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심플 리니어에서는 인터셉트랑 슬로프 두 개만 빼주면 됐는데, 지금 슬로프가 너무 많으니까 p-1개 슬로프가 있고 한 개의 인터셉트가 있으니까 p개를 빼준다 하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는데 하이퍼플레인을 구성하는 만큼 자유도를 잊는다. 그래서 p를 빼주는 거고, 당연히 베타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y 햇의 차원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증명을 했죠. MSE는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다 라는 걸 증명을 했고, 제가 밑에다가 한번 증명을 했을 텐데, 증명을 해왔나 아마 해왔을 텐데 밑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햄매트릭스를 조금 다시 볼게요. 그 이제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건데, 저도 저번 추천일 때 들은 건데, 이 시메트릭이고 아이덴포턴트라는 건 프로젝션과 동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저도 이제 튜터링 해주던 심지훈 선배님께서 서현드 시간에 배우셨다고 해서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 스페이스라는 말이 나올 거고, 이제 리시듀얼 스페이스라는 말을 쓸 건데, 이제 어려울 게 없어요. 모델 스페이스는 뭐냐면 그냥 원 벡터랑 엑스 벡터들끼리 만드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모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림 그릴 때 그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해서 동그라미 그렸잖아요. expand는 공간. 이게 모델 스페이스예요. 어려울 게 없죠. 모델 스페이스고, 그 H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원 벡터랑 엑스 벡터들이 만드는 공간으로의 이 컬럼 스페이스로의 프로젝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H란 게 있고 I-H란 게 있어요. I-H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도 이제 해보면 알듯이 일단 여기서 아이덴포턴트 보일 수 있죠. 아이덴포턴트고 I도 시메트릭이고 H도 시메트릭이라서 I-H도 시메트릭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시메트릭하고 아이덴포턴트 하니까 얘도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될 수 있어요. 어디로의 프로젝션 매트릭스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떠올려 보면 H를 그냥 항등행렬에서 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H의 반대 방향의 공간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델 스페이스의 반대 방향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시킨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모델 스페이스의 반대 방향이 어딘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잔차 공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모델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에 직교하는 공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직선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이 위로 뻗어나는 공간을 우리가 잔차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onto 이게 E가 아니고 그 C예요. C인데 이탈릭 C가 아니고 캘리그라픽 C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제가 글씨를 못 써서 대충 E랑 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E가 아닌 거를 주의해 주시고, 우리가 모델 스페이스를 이 CX라고 썼다면 이제 I-H는 어떤 스페이스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 스페이스에 직교되는 공간으로의 프로젝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잔차 공간이라고도 부를 겁니다. 이 부분을 밑에서 한번 그 프로젝션 그림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한번 더 언급을 할 테니까, I-H도 프로젝션 매트릭스인데 이 잔차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매트릭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따뜻한 설명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차 벡터가 설명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SSE랑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SSTO가 총 변동인데 SSR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SSE가 설명 못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차 벡터가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설명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OLS 최소 제곱 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SSE를 최소화하는 해를 찾는 거니까 결국에는 SSE랑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 스페이스랑 이 공간이랑 직교하는 게 당연히 당연하다라고 나왔고 이거는 뭐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이 불편성을 갖는 것에도 의미가 있고 MRSP를 안아준데도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MRSP는 뭐 당연히 자유도가 P만큼 1이니까 그런 거 맞는데 그 언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 정도만 배우고 여기 이제 모형 공간인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모델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Y가 모델 스페이스 방향으로 표현된 Y과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 차이죠. 이 차이가 전차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기 때문에 Y햇의 수직이 돼야 된다. Y햇의 수직이 되는 건 결국에는 이 전차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직교하는 सब스페이스라는 그림이 최소 제곱에 의해서 핵심 점을 쉽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만 이해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I-H는 잔차 공간으로의 프로젝션인 것까지 우리가 방금 배웠고 H1은 이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했으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건데 그래서 이제 전차 공간이 어떤 식으로 생성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1x인데 당연히 원래 이런 그림은 안 나옵니다. 2차원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3차원 이상을 못 그리니까 이 x라는 부분을 x1부터 xp-1이 생성하는 공간이 잠시만요. 어때요? 다시 안 나오죠? 다시 해볼게. 해보면 그래서 2차원 공간이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시각화를 위해서 2차원으로 이제 우겨 넣은 거고 똑같습니다. 원래 여기 x1 하나 있었는데 대신에 x1부터 xp-1까지 있는 거고 원벡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스팬하는 공간을 뭐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볼게요. 노란색 공간을 모델 스페이스, 콜럼 스페이스라고 하고 얘의 자유도는 p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x베타랑 이 y랑 이 두 개의 최소 거리 제곱을 찾는 과정을 이제 q 펑션이라고 했고 이 q 펑션을 통해서 찾는데 그리고 프로젝션이 그 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라인 이 잔차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 잔차를 뜯어 보니까 I-H라는 진짜 맞네요. 이렇게 나오더라 해서 이 벡터를 그냥 일로 옮긴 거예요. 좀 보기 쉬우라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와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 좀 보기 쉬워서 그냥 옮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스팬하는 공간이 residual space다. 이게 우리가 모델 스페이스에 이 직교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자유도가 P니까 얘는 n-P가 자유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둘이 합쳤을 때 딱 자유도가 n이 딱 나오게 이런 식으로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써왔는데 그냥 그 적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제 얘네 둘이 교집합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실수 공간 전체를 그러니까 n 차원 공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델 스페이스에 모델 스페이스의 직교인 전차 공간에 더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전차 공간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 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 증명을 몇 번 저번에 못해서 이 두 개만 들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쉽죠.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죠. 이거 y의 반대로 보내면 2i니까 똑같은 말이고 첫 번째부터 해보면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2i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이 i를 이런 식으로 풀어쓰게 되고 풀어쓰면은 풀어쓰고 전개를 했어요.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서메이션이니까 내적 형태로 써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y 트랜스포즈 x라고 썼고 이 부분은 hy니까 hy 전체 트랜스포즈는 한 다음에 x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y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h 트랜스포즈 y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겠죠. 이렇게 해서 x에서 0이 된다고 썼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됐냐면 h 트랜스포즈는 그냥 h죠. hx 하면 그냥 x입니다. 그렇죠? 써보면 y 트랜스포즈 x에서 y 트랜스포즈 hx인데 왜냐하면 h가 1이랑 x가 스팬하는 컬럼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이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x가 돼요. 그래서 둘이 똑같아서 0이 됩니다. 여기까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전개를 하면 돼요. 이거 똑같이 서메이션이니까 이제 내적 형태로 바꿔놨고 이제 여기 트랜스포즈인데 트랜스포즈 썼습니다. y 트랜스포즈 h에다가 전차를 풀었으면 y-hy죠. 그래서 전개하면 똑같은 게 나와서 0이 된다.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성질이고요. 이것도 사실 자유도만 제외하고 똑같습니다. 자유도만 제외하고 똑같아서 그냥 SSTO랑 SSR이랑 SSE랑 이런 형태로 써있고 대신에 자유도만 좀 바뀌었다. 얘는 당연히 n-1 분산이니까 끝까지 유지가 되지만 얘는 하이퍼플레인에서 인터셉터를 제외한 p-1이고 이 부분은 이제 파라미터 그 초편문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를 다 뺀 값이니까 n-p다. 하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었는데 그때 이제 설명력에 관한 부분을 했었죠. 결국에는 우리가 변수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R제곱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여기 써 있는데 x가 많을수록 R제곱은 커질 수밖에 없다. never reduce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주의할 점이 R제곱이 크면 크다고 이 모델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오버피팅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기 분석이랑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 머신러닝 할 때 대부분 많이 쓰거든요, MSE를. 근데 대부분 트레인 데이터로 많이 돌린단 말이에요. 트레인 데이터를 적합을 많이 시킬수록 모델 성능이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테스트 데이터에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R제곱을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R제곱에 대해서 애드저스티드 조정된 R제곱이 나오는데 그냥 자유도만큼 나눠줍니다. 자유도만큼 나눠주고 이거 우리가 조정된 R제곱이라고 하는데 이 분모 부분을 보면 n-p잖아요. 그 p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값이 이 값 전체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값을 빼는 거니까 R제곱 조정된 R제곱의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인데 이제 보시면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결정계수가 있었고요. 그 상관계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얘는 correlation입니다. 상관계수고 그때는 소문자 R로 썼던 것 같은데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이 소문자 R을 제곱하면 이 결정계수가 나왔어요.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당연히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코릴레이션의 정의랑 똑같은데 보니 얘는 베리에이션 분산 나오고 코비런스 나온 형태인데 y 햇의 표본 평균이 있죠. y 햇의 바가 있고 y 햇의 바가 있는데 y 햇의 바는 y 바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증명을 해볼게요. y 햇의 바가 y 바랑 똑같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잔차를 생각하면 됩니다. 잔차 다 더하면 0이잖아요. 그렇죠? 다 더하면 0이고 얘는 y1에서 yi에서 yi 햇을 뺀 값의 서메이션인데 그럼 이거 둘이 얘는 0이니까 yi 넘겨버리면 이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n으로 나누면 똑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명이고 두 번째 증명은 그냥 수식으로 써놨습니다. 수식으로 써놨는데 좀 잘리네요. 이렇게 잘리는데 예.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yi 햇을 서메이션 한 걸 이제 내적 형태로 표현했더니 원 트랜스포즈 y 햇이 나오고 그래서 y 햇은 hy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yi의 서메이션이 된다라고 써놨는데 이거 보시면 원벡터 우리가 항상 컬럼 벡터로 썼는데 트랜스포즈니까
이런 식으로 썼겠죠. 이런 식으로 썼을 거고, 여기 써놨네요. 원 트랜스포즈 H는 H1이라는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한 거고, 그럼 H1은 그냥 1이었습니다. 왜냐면 H가 말하는 스페이스가 1이랑 X랑 스팬하는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거기다 1을 꽂으면 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이 그냥 원 트랜스포즈 Y여서 Y1부터 Yn입니다. 그래서 다 1 곱하기 n 곱하기 1이니까 스칼라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랑 똑같이 yi 햇을 서메이션 한 거랑 yi를 서메이션 한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이게 다 y 바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제가 너무 좀 더럽게 써서 죄송하고, 그래서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 이 그 통계학에서만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 빼고 더하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빼고 더해볼게요. 여기 처음 식에 yi 햇이 없으니까 yi 햇을 빼고 더할게요. 제가 뺀고 더한 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yi 햇에서 y바 빼고 원래 있던 yi 적고 우리가 원래 없었던 yi 햇을 빼줍니다. 그리고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ei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차 벡터로. 전차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얘랑 얘랑 곱해서 제곱이 나오고요. 그리고 ei랑 yi 곱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ei랑 뒤에 y바 곱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얘는 그냥 SSR이 정해져. yi 햇에서 y바를 뺀 거에 제곱을 다 더한 거 SSR이고, 이거 우리가 0이라고 했었고 이것도 0이에요. 왜냐면 y바는 i란 인덱스랑 상관이 없고 잔차 더 더하면 0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분자는 SSR입니다. 분자는 SSR이고 분모는 얘는 SSTO죠. 그리고 얘는 그냥 y 바로 보면 되니까 yi 햇에서 y바 뺀 거 제곱이니까 SSR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SSTO분의 SSR에 루트를 씌운 게 나오는데 이게 R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랑 같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왜 이게 큰 건지 모르겠는데 대충 소문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렐레이션을 제곱하면 결정계에서 디터미네이션이 나온다라는 그 의미는 똑같아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심플 리그레이션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한 거고, 네, 이것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신에 MSR 이 부분인데 MSR 원래 자유도로 나누는 거였는데 심플에서는 1이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았는데 N-P-1만 나온 거. 그다음에 N-P로 나눠주는 거는 똑같다라고 했고,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이때 증명이 좀 많아서 네, 딱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쉬겠습니다. SSE랑 SSR은 독립이다라는 걸 일단 보일 건데 SSE는 I-H에다 Y를 곱한 거의 제곱이고 SSR은 이제 H에서 H5 뺀 거에 Y 곱한 거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걸 둘이 독립인 걸 보이려면 그냥 앞에 있는 이 두 개만, 그때 SSE랑 B랑 독립인 거 증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ETS가 enough to show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이면 된다라는. 그래서 둘이 코베리언스 써가지고 계산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잘못 썼네요.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이게 지금 0인 것만 보여주면 독립인 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둘이 맞는가에 대한 건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수식적으로 증명해주면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H0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선형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보겠습니다. H는 뭐 모델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을 한 거고 H0는 이제 원만 원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으로 해서 그냥 특정 공간이 certain space라고 했어요. 이런 공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HO가 만들어내는 벡터는 이미 모델 스페이스 CX에 속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V라는 벡터에 대해서 V를 이제 HO 프로젝션을 시켜버리면 무조건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 모델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벡터를 가지고 와서 프로젝션을 시켜도 결국에는 이제 H라는 모델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시키면 어차피 거기 있던 거니까 이 W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는 H0가 H0인 걸 보여주면 되고, 그럼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그냥 똑같은 Y를 곱했을 때 그 결과가 유지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H0Y는 Y를 H0 방향으로 우리가 그 프로젝션을 시킨 거잖아요. 원벡터가 생성하는 방향으로. 그럼 얘는 우리 원래 무조건 모델 스페이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생각해보면 H에다가 HOY를 써요. 그렇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모델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다 한 번 더 H란 매트릭스를 쓴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모델 스페이스에 있었던 애니까 H0Y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H0Y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니까 이미 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H0는 H0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선대 쪽 지식이 조금 필요해서 프랙션 부분이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별거 아니니까 한 번씩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나가볼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SSE랑 SSR이 독립인 이유를 봤고요. 이제 똑같이 아노바를 할 건데 MSR이랑 MSE의 이 기대값을 보겠습니다. MSE 기대값은 별거 없죠. 그냥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라 시그마 제곱이고 MSR이 좀 더럽게 나와요. 더럽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볼 건데 어떤 걸 쓸 거냐면 우리가 옛날에 했었죠. 이 Y 트랜스포즈 AY의 기대값은 V가 이제 코비런스 매트릭스였죠. 이 부분에 이 트레이스 대각합과 뮤 트랜스포즈 A 뮤가 Y의 기대값의 트랜스포즈 씌우고 A를 곱하고 거기다 또 뮤를 곱한 이 값이랑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이거 하는데 의미는 없는데 그냥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잘 쓰면 되거든요. 이것만 잘 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A를 이제 MSR을 구하는 거니까 SSR 같은 경우는 Y 트랜스포즈 H-H0의 Y죠. 그래서 이 부분을 A로 적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처음 부분은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증명 써놨는데 증명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뭐 트레이스랑 익스펙테이션 선형 연산자라서 순서 바뀔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트레이스 안에서는 움직임이 자유로운 거. 이 부분만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네, 이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P-1을 앞으로 뺀 이유는 자유도라서 그렇습니다. 자유도 P-1을 앞으로 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식을 쓰면 되는 거죠. 써보면 이제 트레이스 AV니까 A 여기가 A고 V는 이제 시그마 스퀘어입니다. Y니까. 그리고 뮤가 X 베타니까 뮤 트랜스포즈 A 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전개하면 끝인데 그래서 이 부분만 두시면 되죠. 이 부분을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천형 연산자라서 H0를 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H는 이렇게 해서 하면은 P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좋아서 IP가 나오죠. 그래서 P가 나오는데 이제 H0를 이제 똑같이 하면 됩니다. H0는 원 트랜스포즈의 원의 인버스의 원의 트랜스포즈거든요. 근데 얘는 똑같이 해보면 원 트랜스포즈 원의 인버스의 원 트랜스포즈예요. 그쵸? 얘도 없어져요. 근데 얘는 그냥 트레이스 1입니다. 그래서 그냥 1이에요. 그래서 P-1이 된다. 그래서 이게 P-1이 되고요. 뒤에 거는 관계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그러면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거 형태니까 P-1은 약분이 되면 얘는 시그마 제곱만 남을 거고요. 뒤에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P-1이랑 곱해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아마 위에서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럴 건데 네, n분의 1에 원원 트랜스포 J가 되어 있는데 뭐 H0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식이 좀 중요할 거예요. 아마 시험에 안 줄 가능성이 높아서 아니면 이거 자체를 증명하라는 식으로 나와서 이거 증명 과정이나 결과 정도는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 이렇게 해서 됐고 이제 MSE가 우리가 지금 멀티플 리그레션 상태에서도 N-2가 아니고 N-P 상태에서도 여전히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인지를 볼게요. SSE는 전개하면 이런 형태로 나왔고 그럼 아까 그거를 또 써볼게요. 대신에 이번에는 I-H가 A가 되는 거죠.
얘는 항상 시메트릭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메트릭하고 그래서 해보면 I-H의 시그마 제곱 나오고 뮤 트랜스포즈 A 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얘는 n-p죠. 얘는 n이고 p가 되니까 n-p가 나올 거고 이 부분이 x가 되는 이유는 I-h의 x가 여기 써놨네요. 0입니다. 왜냐하면 x-hx인데 hx가 x였죠. 왜냐하면 x를 h 프로젝션 시키는 건데 어차피 이 공간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x-x가 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 날라가고 쭉쭉 했더니 n-p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나오더라. 그래서 자유도로 나눠주면 여전히 언바이스다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2가 p로 바뀐 거지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정리된 게 나왔고요. 뭐 정리된 거 똑같습니다. 대신 자유도만 좀 바뀐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 이거 이제 회계할 때 처음 봤거든요. 그 나는 이제 논 센트럴 카이 제곱에 대해 안다. 처음 어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 수능 틀에서는 안 나오고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교양 수업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안 하려다가 안 하면 너무 죄송해서 왜냐면 이거 수업 때 안 하고 들으면 여러분 힘드실까 봐 준비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인데 읽어보면은 기차원의 전기분포예요. 그러고 H차 더하기 B는 당연히 이런 식이 나오겠죠. 왜냐면 평행이동했으니까 평행이동하고 상수도 매트릭스도 곱해줬네요. 그래서 당연히 평균 이렇게 나올 거고 A 트랜스포즈 A 코비리언스 A 트랜스포즈 이런 형태로 나올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 하면은 코비리언스 0이고 여기까지 어렵지 않고 논 싱귤러 하면 인버터블 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 Z X 마이너스 뮤에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이제 시그마 이거 코비런스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거가 결국엔 이거가 표준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면 0, 인 1이 아니고 d 곱하기 d 형태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가지는 정기분포를 따른다라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기분포를 표준화시켜서 카이제곱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내가 이제 z를 똑같이 이제 미호로 쓸 거고 대신 우리가 지금 이제 뮤 콤마 시그마라는 이 z를 이제 표준화를 시켜서 이걸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센트럴 카이 제곱을 말하는 건 뭐냐면 이 0을 신경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분산은 항등행렬 또는 1로 놓되 내가 평균은 0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 제곱의 일반화된 버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뮤입니다. 얘는 뮤는 그냥 실수면 돼요. 여기서는 벡터가 되겠죠. 실수 벡터면 되고 1차원에서는 실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 나옵니다. Z 트랜스포즈 A Z는 카이 제곱인데 랭크 A고 델타 이거 델타가 있거든요. 델타다. 근데 논 센트럴 카이 제곱 위드 델타는 뮤 트랜스포즈 A 뮤라고 나와요. 그리고 A is 아이덴포턴트가 나왔는데 이거 아이덴포턴트 시메트릭도 써놓은 게 둘 다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써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A가 아이덴포턴트이고 시메트릭이면은 논 센트럴 카이 제곱에 델타가 이렇게 정해지고 그때 자유도는 A의 랭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 밑에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센트럴 F 보면요. 그러니까 여긴 F 분포 카이 제곱이 아닌데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근데 논 센트럴을 가지고 오게 되면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MSE가 또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다를 보일 수 있어서 가져온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정리해놨어요. 저 한번 같이 가볼게요. 보시면 그 카이 제곱 그러니까 R이라는 자유도를 가진 카이 제곱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Z가 0,1이라는 정기분포를 따를 때. 그러면 이제 논센트럴은 어떻게 나타내냐? 다 인디펜던트인데 Z의 평균이 뮤인 거예요. 그러니까 뮤가 다 달라야 돼요. 1, 2, 3, 0 다 달라야 되는데 대신 이렇게 제곱해서 더한 값이 이제 논센트럴 카이 스퀘어의 일반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델타는 이제 뮤를 다 합친 거, 뮤의 제곱을 다 합친 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해볼게요. 다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할게요.
D 차원의 그러니까 D 곱하기 1의 Z 벡터를 만든 거예요. 얘가 이런 걸 따라요. 인디펜던트 안 쓰는데 인디펜던트입니다. 인디펜던트예요. 그리고 A가 어떤 A라는 매트릭스가 D 곱하기 D 매트릭스겠죠. 얘가 시메트릭하고 아이덴포턴트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A의 아이겐밸류들은 고유값들은 무조건 다 실수입니다. 왜냐면 시메트릭하면 무조건 실수예요. 여기까지 됐고 두 번째 논제로 아이겐밸류 A의 논제로 아이겐밸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1일 실수인데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0보다 큰 아이겐밸류 개수를 D tilda계로 놓을게요. 그럼 당연히 D가 D tilda보다는 크거나 같겠지만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겐밸류가 지금 D tilda계가 있는. 그러고 이제 제가 제곱을 볼게요. A를 제곱했을 때는 이런 아이겐밸류가 나옵니다. 왜냐면 밑에 써놨는데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이런 식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을 쓸 수 있고 그럼 제가 A 제곱에가 이제 이거죠. AX가 람다 X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만 A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A 제곱에 해당하는 뭐 람다 프라임이라는 그 고유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써놨습니다. AX가 람다 X고 A 제곱 X는 A를 두 번 곱한 거에 X였는데 AX 부분을 람다 X로 바꿨어요. 그 람다는 스칼라니까 앞으로 나왔고 AX는 뭐였냐면 람다 또 람다 X였어요. 그래서 A 제곱의 X는 람다 제곱 X다. 즉 A 제곱의 고유값들은 람다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람다 제곱은 람다거든요. 왜냐하면 얘 둘의 기대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서 람다 제곱은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교에 보면 람다는 1 아니면 0밖에 안 나와요. 논제로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A라는 매트릭스가 시메트릭하고 아이덴포턴트한 이 매트릭스의 그 고유값들은 1 아니면 0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개수가 엄청 많겠죠. 그래서 고유값이 지금 1이 D tilda계가 있고요. 0이 D 마이너스 D tilda계가 있어요. 이 두 개 합치면 D가 돼야 되니까. 그 이거 네 여기까지 다 괜찮나요? 그럼 이제 네 그 교수님 또 잘해주실 거니까 그냥 오늘 듣기만 하고 그 머릿속에 안 담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증명 안 할 건데 그 뭐 랭크 여기 아이덴폰던트 하면은 여기 써 있어요. 랭크 A는 트레이스 A다. 즉 이 말이죠. 이 논센트럴리티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 논센트리티를 담당하는 이 녀석이 랭크 A는 랭크 트레이스 A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유도는 랭크 A라고 나오는데 아이덴폰던트 하면 트레이스 A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랭크 A는 그 생각을 해보면 자유도가 1 있어요. 그쵸? 자유도가 아니고 아이겐 그 고유값이 그리고 1 아니면 0이에요. 그러면 랭크를 구할 때 당연히 선형 독립인 것들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그 D라는 그 고유값들이 쭉 있는 매트릭스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순서대로 배우려면 111이 계속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0에서 끊길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이제 랭크를 생각해 봅시다. 랭크는 서로 선형 독립인 열의 개수였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냐면 제가 그려보면 1 가다가 어느 순간 0에서 끊기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몇 개? D tilda계. 여기가 D-D tilda계다. 그쵸? 지금 이거 좀 잘못 그렸는데 이거 N 곱하기 D 곱하기 D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랭크는 뭐예요? D tilda죠. 왜냐면 1이 D tilda계만큼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트레이스다. 왜냐면 1 곱하기 D tilda인데 이게 트레이스니까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랭크더라. 왜냐면 고유값이 1이니까 이런 형질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이어서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랭크 A랑 트레이스 A의 관계, 이 자유도죠. 그리고 고유값의 관계를 알아냈어요. A가 이제 시메트릭이에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살짝 배웠거든요. 넘어갔네.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살짝 배웠는데 이거는 그냥 이해 안 됐으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무튼 해보면 A는 이제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니까
스펙트럼 분해가 돼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D는 A의 이제 대각 원소는 무조건 A의 고유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인 대각 행렬이고요. 이 U 벡터들은 이 오소고널한 벡터들인데 다 이제 A의 아이겐 벡터들을 하나하나씩 열 벡터로 채워 넣은 그런 오소고널한 벡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i가 1부터 d까지잖아요. 근데 람다가 1 아니면 0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d까지 다 안 쓰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d tilda까지만 써도 돼요. 왜냐면 1부터 d tilda까지 우리가 1을 다 세워놓고 그 d tilda 다음부터 d까지는 0으로 세워놓으면 어차피 이거 0이거든요. 람다. 그래서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d tilda로 쓸게요. 위에는. 여기까지 해도 식이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똑같이 매트릭스를 좀 축소해서 여기 원래 이제 UD까지 있어야 되는 건데 0이가 다 배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왜냐면 이 U라는 매트릭스는 서로 오소고널 하기 때문에 I랑 J가 다르면 0이 돼요. 코비런스가 0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A란 매트릭스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Z 트랜스포즈 AZ라는 걸 구해보면 이제 A가 UJ가 똑같이 이게 그럼 써보면 UJ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Z를 두 번 곱해주는 거니까 이 앞에 Z를 쓰고 이 뒤에도 Z를 쓸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왔으니까 똑같이 내적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UJ 트랜스포즈 Z의 제곱 형태. 그럼 얘가 우리 결론부터 써보면 랭크 A는 트레이스 A였죠. 트레이스 A였고 이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자유도로 가지고 얘를 논센트럴티 파라미터로 가지는 그런 논센트럴 그 중심화되지 않은 카이 제곱을 따르는구나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왜 나오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할 텐데 그 이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분포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중요하지 않다고 좀 논란이 좀 있을 텐데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스통 1, 2 안 나오고 회계에서 딱 한 번 나오고 말아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아이겐밸류랑 스펙트럼 디스트리뷰션 통해서 왜 자유도가 1 아니면 0인지 그리고 왜 이것 때 자유도가 아니라 고유값이 왜 1 아니면 0인지 그리고 고유값이 1이기 때문에 트레이스랑 랭크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A가 아이데폰트 하면은 여기까지만 알아가고 밑에는 그냥 위에 있는 거 똑같아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건 진짜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제 이런 까지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논센트럴은 원래 0,1에서 시작하는 건데 6,1 그러니까 평균을 좀 다르게 해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분포가 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팩트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제 원래 우리가 카이 제곱 두 개 놔두고 서로 독립이면 자유도로 나누면 F 분포 따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 분자에 해당하는 카이 제곱 V1이 이제 논센트럴티 파라미터 델타를 가진 이런 카이 제곱이고 V2는 이제 정상적인 카이 제곱이라 했을 때 똑같이 F도 이렇게 논센트럴한 F를 따른다. 그때 똑같이 논센트럴티 파라미터는 이게 된다. 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면 어 이제 MSR이랑 여기 SSR이랑 SSE 이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건데 여기 위에 제가 다 증명을 해놨습니다. 똑같이 따라오시면 되고 그래서 Z라는 우리가 아까랑 똑같이 가정을 할게요. 자유도 그러니까 평균이 뷰고 ID겠죠. 분산이 YD 이런 확률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만 여기서 결론만 쓸게요. 그래서 Z 트랜스포즈 A Z를 쓰면 A가 아이데폰턴트 하다는 전제에서 랭크 A가 자유도가 될 거고 델타라는 논 센트럴리티 파라미터를 가질 건데 이때 델타는 뮤 트랜스포즈 A 뮤다. 그래서 A가 아이덴폰턴트 하면은 랭크 A는 트레이스 A다까지 나왔고 SSR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Y는 이런 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이거를 세트로 나눠줍니다. 세트로 나눠주면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세타 나눠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분산에 대해서는 두 번 제곱해서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A라는 부분은 H-H로 나눌게요. 얘는 우리가 많이 했다시피 시메트릭 하면서 아이덴폰트 합니다. 그래서 그냥 Z 트랜스포즈 AZ잖아요. 그냥 이겁니다. 그 지금 좀 더러워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Z 트랜스포즈 A, Z 트랜스포즈. Z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이 0인 표준적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X, 시그마 분 X 베타라는 뮤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H-H0가 아이덴포턴트하고 시메트릭하다고 했으니 랭크 A는 그 자유도는 랭크 A, 트레이스 A가 돼서 P-1이 나온다. 까지 됐고 그때 이 델타, 논센트럴티 파라미터는 뮤 트랜스포즈 A 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과정은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가 SSR이었고 똑같이 SSE에 대해서도 해봐야죠. SSE는 좀 특이하게 그 입실론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입실론이 0, 이제 시그마 제곱 곱하기 항등행렬이라는 이런 전기분포에 따르니까 똑같이 시그마로 나와줘요. 그래서 얘네들 그냥 이런 식으로 정말 예쁜 전기분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잔차를 생각해보면 SSE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게 처음 보실 텐데 이런 거 많이 안 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y를 x베타 더하기 입실론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i-h x를 곱하면 항상 0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날라가서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잔차를 i-h 입실론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럼 SSE는 잔차 제곱의 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i-h가 시메트릭하고 아이덴포턴트 하니까 가운데 하나 남고 입실론 트랜스포즈 i-h 입실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하면은 뭐 좀 이렇게겠죠. 트랜스포즈고 A고 트랜스포즈 그냥이 나오는 이런 형태고요. 그러면 얘도 아이덴포턴트 하고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그 공식에 의해서 자유도는 랭크 A고 트레이스 A고 I-H의 자유도는 트레이스는 N-P입니다. 왜냐면 전체에서 H만 빼주는 거니까 N-P일 거고요. 이때는 지금 시그마 분의 입실론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논센트럴리티 파라미터가 0이 돼요. 얘는 그래서 정상적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카이제곱 분포 따르니까 카이제곱 분포에서는 자유도가 결국 평균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생소한 개념이라 시험에는 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방금 이거 두 개를 해드린 거고 MSR분의 MSE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까 봤던 것처럼 SSR이 논센트럴티고 SSE는 정상적인 카이제곱을 따르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거랑 똑같은 델타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F는 P-N-P 똑같이 자유도를 가지고 이거를 논센트럴티 파라미터로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가 0이 되기 위해서는 SSR에서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값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랑 SSE가 인디펜던트 한 거는 보여드렸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요. 뭐 많이 할 게 없는데 그냥 여기서 똑같이 리듀스드 모델이 있고 풀 모델이 있습니다. 리듀스드 모델은 전체가 0인 거고 풀 모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리듀스드 모델하고 풀 모델 할 때 처음 그 2, 3단원에서도 그 F 스타라는 스태티스틱을 썼었죠. MSR을 MSE로 나눠준 이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MSR, MSE 나누면 이거 non centrality 파라미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H0 언더 H0 그러니까 H0 하에서 하는 거니까 이 조건이 뭐였냐면 델타가 0이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정상적인 F 분포를 따른다까지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듀스문의 풀모델 그 개념 자체는 똑같아서 넘어갈 거고 여기서는 뭐 네 파라미터 이거는 얘는 모델 전체를 보는 거였고 얘는 특정 베타를 보는 거였죠. T분포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밑에 봄페론이랑 네, 이제 밑에 워킹 호텔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딱 이 두 페이지만 보면 끝나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XH에 대해서 또 이제 인터벌도 구해야 되고 뭐 예측 구간도 구해야 되고 CI도 그 컴피덴셜 인터벌도 구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출처값이 들어온 상태라 그냥 X 자리에 XH만 넣어주면 돼요.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써놨는데 variance of YH이 covariance of XH 트랜스포즈 B거든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 보면 XH 트랜스포즈 그대로 나오고 코베리언스 B 나오고 XH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XH 트랜스포즈에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시그마 제곱의 XH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이 값인데 자, 여기 X랑 요 X랑 다른다는 것만 살짝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XH는 우리가 특정 값을 집어 넣은 거고 얘는 그 디자인 매트릭스 X다. 이 차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죠? 표본 갔을 때는 그냥 이거 코비런스 안 쓰고 표본 분산 쓴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고 네, 컨피던스 위존 워킹 호텔링 쓰는 거였고요. 네, 프레딕션 예측 구간에 대해서는 그때 새로운 입실론을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새로 가져온 입실론이랑 우리가 원래 쓰던 입실론의 독립이라서 베리언스 구할 때 그냥 더하는 형태로 썼어요. 그래서 하나만 구할 때는 우리가 원래 알던 시그마 헤드 스퀘어에다가 똑같은 거 이거 더해주는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m계를 쓸 때는 n분의 1이 왔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앞이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툭툭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뭐 레만 샤페 이거 샤페 이거 표본 모델인데 안 나오고요. 곤페론이랑 워킹 호텔링은 나오긴 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여기 밑에는 네 교수님이랑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멀티플 리그레이션 처음 나가봤는데 좀 증명이 많아서 항상 미안하고 네. 근데 저번 주랑 비슷한 게 다른 게 많이 없어서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멀티플 리그레이션 1차 했고 다음 주에 2차까지 하고 이제 스터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